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클래스 가자리에서 여의도 클래스는 너튜브로 들어오셔서 지금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함께 위원님들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올려주시거나 채팅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트렌드다. 홍정호 위원님께서 오늘 가장 또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들을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라면값만 올라도 난린데 하물며 이 자동차, 배? 그쵸. 우리 라면값만 올라도 체감이 확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나 뭐 조선에 들어가는 뭐 철근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게 이 제품의 가격까지 인상되는 것이냐. 뭐 정말 이렇게 궁금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또 인플레와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인플레와 또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 인플레의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인플레가 오는 게 이런 원자재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사실 이제 뭐 곡물도 곡물인데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에 좀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많이 하는 좀 업종 그 자재 중에 하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2020년 포스트 코로나 때 전체적으로 이게 인플레가 이제 왜 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게 원자재 값이 갑자기 이렇게 아무리 인플레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급등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제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산업이 다 중단이 됐었어요. 모든 산업이 다 중단이 되다 보니까 뭐 생산, 제조 다 막혔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물이 잘 흐르고 있다가 물이 딱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막혀있던 물이, 우리가 이제 산업 자체가 모든 것들이 이제 꽉 막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수도꼭지를 팍 틀었어요. 이거를 딱 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넘치고 물들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다가 넘치고 뭐 그동안에 좀 녹슬어 있었던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 씻겨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꼭지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산업들이 다 중단이 돼 있다가 갑자기 산업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이 공급이 이제 수요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이제 뭐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두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원자재라는 거는 수요가 먼저 들어와야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수요가 안 들어온 상황에서 회사가 리스크를 안고 모든 자재들을 확보를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산업이 이제 어떤 경제 활성화가 다시 되면서, 정상화가 되면서 이런 수요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생산 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원자재들이 일단은 지금 이제 뭐 당장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막혀있던 산업이 다시 갑자기 한 번에 확 풀리다 보니까 공급을 해주는 데는 정해져 있고 수요를 받는 곳은 너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자재 값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파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찾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철강에 관련돼서는 가장 타격이 큰 게 바로 조선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말고도 물론 자동차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조선이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철강석 가격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요. 중국의 그 칭다오항 기준으로 좀 봤을 때 톤당 238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철강 가격이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점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석 가격이 원래는 이제 200달러를 돌파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0달러를 넘어서 지금 238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250달러까지 찍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망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그때 당시를 좀 살펴보자면은 2008년도겠죠. 2008년도 전에 200달러를 잠깐 돌파한 적이 있어요. 근데 238달러까지는 가진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10달러 정도까지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이후에 200달러를 돌파한 게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좀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수치죠.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대형 조선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업계라든가 이런 업계들이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일단 이 철강 가격이 안정이 언제가 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누군가는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2020년도 이후에 2021년도 이제 산업이 이제 다시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도입부란 말이에요. 현재 시점이. 근데 도입부에 이 지금 도입부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언제 이 가격들이 안정을 찾냐라는 거는 사실 그 누구라도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예측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경기 부양책에 뭐 힘을 입으면서 글로벌 첨가형 수요도 좀 증가를 하고, 그 증가 수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이 전혀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철강 가격이 언제 뭐 안정화되냐라고 묻는 거는 좀 넌센스이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코로나19에 따른 좀 급격한 생산 위축이 주된 원인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막혀있던 것들이 갑자기 풀려나는, 이런 게 가장 큰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자동차나 선박에서 우리가 후판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철강에 있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강판, 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판과 후판 과정 속에서 가장 도입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차량을 생산하고 그리고 선박을 제조할 때. 근데 지금 만약에 이 가장 도입부에서 이 원자재 값이 증가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매출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하잖아요. 매출은 정해져 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런 자동차 업계라든가 이런 조선업계가 매출의 타격보다는 영업이익의 타격이 있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얼만큼 타격이 있냐, 그거는 조선업 같은 경우는 거의 60% 정도가 영업이익에 이제 이 원자재 값에 휘둘리는 게 60% 정도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60% 정도가 조선업계에 매출적인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이 60%라는 수치는 철강 원자재 값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60%라는 수치로 지금 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철강 가격이 얼만큼 올라가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톤당 238달러라는 수치는 역사상 최고치다.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잠깐 200달러가 넘었던 적이 있다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조선업계의 영업이익률, 순마진이 얼마인지를 다시 그 역학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면은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조선업이 받을 수 있는 매출적인 타격, 영업이익적인 타격이 얼마 정도가 될 건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 조선업에 있어서 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 톤당 200달러를 넘었을 때 조선업이 갖고 있던 영업이익률이 과연 얼마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쉽게 이제 수치를 좀 도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원가 인상분을 좀 어떤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의 기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지금 현 이 트렌드 클래스의 주제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철강 가격이 원자재 값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섹터에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선 업황 이제 좀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이 철강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복병을 만났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사에서 확인이 됩니다. 얼마 만에 최고가 아닌 톤당 238달러 역대 최고치. 이 철강석 가격, 공급이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계속 부족한 거죠. 지금 미리 기업들이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선박, 그러니까 조선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 쪽에 좀 염려되는 부분들을 짚어주셨어요. 네, 스칼라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뭐 곡물가도 곡물가인데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우리가 무시 못한다라는 좀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경제 정상화 시간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인플레 현상이고, 거기서 이제 다시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야 하는 거는 수순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08년도에 이런 최고치의 이 철강성 가격을 경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철근 가격이라든가 철강 가격은 그 수준까지는 안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철강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철강 가격이 상승하는 그 부분들은 단기적인
전체적인 수요의 이런 급증 부분과 거기에 따른 공급 부족의 현상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 가격 부분에 대한 요소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수입산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런 철가격 부분들을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중국 내수가 또 폭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량이 굉장히 좀 줄어든 데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 환급제를 폐지를 하면서 중국산 가격이 우리 국내산 가격과 거의 흡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은 가뜩이나 부족한데 가격적인 부분들이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그에 따른 이런 가격의 단기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글로벌 정부가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내 수요가 폭발한 것도 있지만 공급을 감소시키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번에도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최강석 이러한 채굴력을 좀 줄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철강 가격의 인상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단시간 동안 가파른 상승이 있었거든요. 이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맞물리면서 단기 급등 현상이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8년에 고점치를 거의 근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급증의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만한 흐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 철강도 마찬가지인데 철강 쪽이 아직까지는 PER이 10배 수준으로 지수 상승 대비해서 약간 저평가 구간이고 이 개선율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에는 여전히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철강주 전반적으로 반등 움직임들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관련해서 좀 더 상승 기준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강석 자체, 이 소재 자체가 계속해서 급증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면 이 철강 가격이라던가 이런 가격 인상에다가 제품 가격 인상에 원자재 인상률을 반영할 수가 있겠지만 가격을 또 무한정 인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던가 자동차 업종에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아파트 이 분양 속도들이 이렇게 가속이 되면서 지금 철근 가격이 급증하는 부분들 때문에 건설업계도 굉장히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내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경제 정상화식 부분들, 실적 개선 부분들에서 부담 요인을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분을 완없이 진행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업계 간, 업종 간 조율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선이라던가 또 가전도 마찬가지죠. 조선 자동차, 건설, 가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의 실적 개선율들이 이 같은 부분들을 상충시키면서 완만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기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수 있겠다는 거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칼렛 위원님, 철강이 이렇게 귀한 몸이 되니까 이제 철강주가 되게 신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철강주가 계속 웃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주 보유자나 아니면 매수 대기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철강 품귀 때문에 전방 산업이 위축되는 사태인지 아니면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철강주들을 여전히 추가 상승의 매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급등자를 찾기보다는 올라가는 종목들도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매집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2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같은 오름폭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격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별적인 이런 종목들의 옥석을 좀 가리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철광석 가격의 상승으로 이런 철광석이 이제 들어가는 제품들이 이제 염려가 커지잖아요. 선박도 그렇고 배도 그런데 그 자동차의 이런 위험도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정호 위원님, 철광석도 들어가고 또 그렇게 차량 반도체의 품귀 현상도 심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 안에는 왜 이렇게 지금 부족한 게 많아요? 철강석도 부족하고 반도체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혹시 재물 첫 번째가 자동차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인데요. 사실 자동차가 지금 이제 산업의 과도기 시점이거든요. 지금 자동차 시장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시장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과 되게 오랜 친구잖아요. 내연기관과의 되게 오랜 친구인데
이제 지금 내연기관이랑은 또 결별을 하고 있는, 지금 이별을 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운전하면서 점점 어떠한 AI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떠한 그런 뭐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되게 차량에 편의사항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좀 이전에 있던 내연기관, 원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함께했던 자동차 시장의 과도기, 그리고 산업의 전환 시점,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어떠한 그 우리가 탈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뱀이 허물을 벗듯 이제 지금 그런 단계를 좀 들어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수순들을 분명히 또 이제 또 해결을 할 거고요. 우리 이제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가 나온 이야기지만 지금 뭐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든가 이런 철강석에 대한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뱀이 이제 허물을 벗고 나오면은 이제 이제 그 가죽은 이제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산업의 이 과도기 시점을 지나가고 새로운 기술들이 다시 접목이 되고 새로운 자동차 시장을 우리가 이제 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더 좋은 어떠한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산업의 발전 또한 저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원자재 값의 상승 랠리는 글로벌 위기로 인한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동차라는 어떤 그런 이 업종 자체가 큰 피해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게 장기화가 될 것 같진 않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현대차라는 거는 우리 국내 최대 그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현대기아차가. 현대기아차가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봤을 때 만족스러운 주가의 어떤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 이 앞으로 방금 이야기드린 이런 산업 과도기를 지나서 이 시장 자체, 이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갖고 갈 수 있는 펀더멘탈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좋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의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로 가는 그 과도기의 자동차 네. 산업에서 네네. 참 우리가 만족할 만한 주가는 지금 아니지만 맞아요. 좀 기대할 네. 수 있는 부분은 네. 좀 네. 네. 크다는 면이네요. 여러분 이제 네. 이것이 트렌드다에서 오늘 철강 산업의 철강주의 계속 철강석 가격의 상승 이 부분과 산업을 좀 연관시켜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트렌드다였는데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